네,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박봉규. 와, 박봉규. 네, 제가 고맙습니다. 화이팅. 월요일 날 네, 쉬는 네.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정호 기자가 안 나와가지고 예, 제가 예. 대신 이제 사회를 오, 봤잖아요. 월요일 순서 어때요, 그러면? 아주 그냥 개판이더구만. 어이구. 시작부터 이렇게. 센 아니, 발언을 제가 또. 왜냐면 제가 이게 무섭습니다.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둘이서 막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패널분들이 왜? 아이고. 우리 어처구니가 없지 노영희, 않습니까? 김지호. 왜? 어. 아니 패널이 왜 공격을 아니고 사회자를? 영호 콤비가.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셨죠 월요일 날 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사회자로 참았습니다. 오늘 사회자니까. 얘기하려고. 예, 예. 뚜껑이 사회자인데, 열리시는데 그렇죠. 사회자인데 참으셨구나. 거기서 또 화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려고. 패널로 나와서. 월요일은 안 돼요. 진짜 너무 하더라고. 이틀을 사람들이 묵혀놓은 그것이네. 묵혀놓은 그래요. 겁니다 이거. 묵혀놓고. 참았다가 사회 볼 땐 참았다가 박정호 기자한테는 박봉규 안 때. 그러죠. 저한테요? 네.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네. 인성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박용호 네. 또 팀이시니까. 아니 근데 이해를 이상해요. 네. 그 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볼 때 좀 약간 이상하던데 거기. 아니 근데 그리고 박봉규 내가 하는데 슈퍼챗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하는 동안 아. 하나도. 그건 문제네. 그 오늘은 마법이 일어나나요? 오늘은 마법이 슈퍼챗 오늘 마법 매직. 수요일은 예. 네. 품격과 아. 정보와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요. 방송이잖아요. 개그도 있죠. 개그. 개그도 있죠. 제일 재밌는 코너죠, 사실은. 그럼요. 우리, 제일 재밌는 우리 코너. 시청자분들께서 아, 예. 맘 편히 볼 수 있고 저를 함께 막- 웃을 수 있고. 아니 왜 사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공격당하시고 오셔가지고. 아니 많이 당하셨나 봐. 박봉규 오셔가지고. 여기 계세요. 예. 마음 먹고 왔습니다. 제가 네. 그날은 아이고. 사회자라 꾹 참았습니다. 아. 제가 사회자가 거기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요거 뭐 현장 검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거 보시면 돼요. 돌려봐야겠네. 여러분 너무 맺히셨어. 화가 붙여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에 이제 상처 그 입으셔가지고. 기독교 책 하나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더 많은 치유를 하시라고. 상처를 아니, 입으셨기에.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예, 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길. 그럼 뭐 바라겠고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힘 안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징을 해야 된다. 오늘 또 이런 슈퍼챗 말씀이죠. 응원이 많이 들어올 그럼요. 거기 때문에 응원 많이 최진봉 들어와야죠. 교수님 응원하는 다 댓글도 치유됩니다. 많이 올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챗으로 치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막 벌써 들어왔죠? 벌써.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날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일도 없었어요. 자, 비타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캐리정고님 예. 수요일만 기다려요. 아 그럼요. 이 멋쟁이 봉 교수님. 예 감사드리고요. 봉라인이여 흥해라. 흥하야죠. 그리고 요즘 왜 박앵커님이 잘생겨 보이지? 뭔 소리 그게 있어? 여기 있어요. 진짜로? 요건 있어요. 아, 팩트입니다. 있습니다. 팩트. 팩트. 그 전에는 몇 개 이상한데. 지어내셨는데 오늘은 네. 진짜 있는 아, 겁니다. 오늘 진짜 있습니다. 오늘 진짜 있는. 네. 아, 오후에 안경하러 가야겠어요. 야, 안경하러. 예쁜 안경 맞추시고요. 예. 네. 김영민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저는 박봉규가 왜 좋냐면요. 네.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드는 게 예. 가장 큰 장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여러분과 호흡하는 방송이고요. 예. 슈퍼챗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시작을 너무 했고 많아. 지난주에는 신인규 변호사가 좀 많이 들어왔던 느낌이 있어요. 종라인의 우승이죠. 종라인의 그 우승. 기억이 잘 안 아니 나요. 내가 아, 얘기했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잘 안 나요. 확실하고 명확하게 통계를 내세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뭐 같이 응원한다 이러면 자기 거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오마이 기준 TV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기준 만들어야 돼요. 오마이 TV가 객관적 들어가 있으니까 통계가 말씀을 필요합니다. 드리고 예. 자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준강강 치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음. 이런 JT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고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피해자 A 씨가 뭐 JTBC의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 좀 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 장재현 전 의원은 음. 이거 사실 거짓이다. 무근이다, 거짓이다,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잠시 당을 떠나겠다 이런 또 속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특이하네. 잠시 당을 떠나겠다 장재현 의원의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제 그러니까- 이제 속보로 나와서 조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인데. 그렇죠. 물론 뭐 사실이야 알 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네.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 피해를 당했다는 분은 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호텔 얘기도 나왔고요. 네. 술을 와인바 먹고 본인이 갔다가. 정신을 좀 잃을 정도로 이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서 성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장재원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전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 이렇게 자세히
흔쾌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당을 네. 떠나겠다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예를 들면 뭐 오래전의 일이라고 얘기하던데 중간에 보니까 그 국회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혹시나 이게 사실이라면 입막음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나 만약에 그 여성분의 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말이 맞다고 하면 일부러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제원 의원은 아니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거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세였잖아요, 그동안. 장제원 의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친핵심. 네, 친일 핵심이고 또 정권 탄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안철수와 단일화 과정에서. 그렇죠. 아. 그랬을 경우에 만약 이 여자분 입장이라면 예. 그게 사실이란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걸 고소하거나 고발에 제대로 처리가 될까 이런 의심도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검찰 경찰이 예. 제대로 수사할까? 그래서 말을 못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오래됐으니까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는 얘기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네.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장제원 전 의원도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임해서 무슨 결과 어떤 게 사실인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예를 들면 지금 당을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대선 뭐 조기 대선 일어날 가능성도 네.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런 말을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도 수사하다 보면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님도 좀 충격을 받았죠? 아니 뭐 예, 일단 예. 보도 사실 자체로는 예.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얘기고 또 장제원 의원이 워낙 권력의 실세 노릇을 너무 많이 했고 네. 또 과거에는 이제 아들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논란의 좀 중심에 많이 있던 분이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음. 피해자가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 성범죄는 처벌을 받게 됐을 때 굉장히 그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특히나 중간단치상이라 그러면은 형량도 세지만은 뭐 아하. 부수 처분도 붙고 굉장히 엄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이 부분도 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뭐 지금은 권력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실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 전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왜 과거에 범행당했을 때는 왜 신고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식의 접근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면요 네. 즉각 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가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의 뭐 신고 시점 네. 이런 걸 가지고서 또 트집을 잡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네. 만약에 이 결과가 다 났는데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허위로 당했다 예를 들어 그럼 본인이 그때 가서 무고로 처리하면 되는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일단 지금은 네. 오늘 시점까지는 아하. 저는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엄정하게 수사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장제원 전 의원이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보고 오죠. 지금 조금 전에 올린 겁니다. 1시간 전쯤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 제가 하지 말라고 방금 얘기한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또 한 거죠. 저런 얘기는 전혀 네. 내용과 관련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조사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면은 나중에 다 결과가 끝나고 또 무고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또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뭐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근무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는 뭐 실력 권력 실세로서 뭐 당선인 때 대변인가 뭐 그런 것도 했잖아요. 본인이 비서실장인가 대변인도 했고 이러니까 친윤 중에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본인이 도리어 당하지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피해를 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오래된 걸 지금 얘기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가지고는 해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를까 네. 왜 오래전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는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기존에도 장재현 의원이 3선인가요? 하여튼 꽤 선수도 높고 네. 또 게다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당선인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보직 없는 실세, 가장 강력한 최측근 실세였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도 단일화 국면에서 뭐 계란을 뭐 2개인가요? 4개인가요? 계란. 예, 4개면 내란이죠. 예, 란자를 쓰니까요. 그래서 계란. 그래서 뭐 쌍란인지 내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계란도 상당히 많이 줬다라면서 좀 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이런 걸 좀 강조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뭐 검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랬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난 10년이라는 동안은 장재현 의원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해명은 좀 적절치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엄정하게 수사받고 네. 아니면 아닌 걸로 그때 또 본인의 구제를 받으면 되니까 네. 저런 얘기는 좀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아, 저는 얘기는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아,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근 고소장이 접수돼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상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장재원 전 의원의 이 사안이 또 터지다 보니까 일각에선 그래요. 이철규 의원 아들도 이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맞아요. 대마, 마약, 예, 원액 이거 이 발견하는 수색하는 모습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당장 뭐 특정하지 않고 두다가 지금에서 이러고 있는 게 왜 그럴까? 이철규도 친윤, 장재원도 친윤. 이건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아까 장재원 전 의원이 음모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반대로 음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53일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눈치 보고 있다가 비상계엄 터지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인지한 이제 거지. 이거 반대예요.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역음모네. 자기들은 자기들이 음모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게 눈치 보고 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철규라는 사람은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실세고요. 그래서 묻어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나? 경찰 고위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역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원을 특정하는데 53일이 걸립니까? 53일까지는 아니지만 신원 특정이 한참 걸렸잖아요. 네네. 작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을 그 사람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최근이라는 거잖아. 네.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무슨 조사하면서 그 사람 신원 확인도 안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느낌이다. 그건 음모가 아니고 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철규, 장재원 두 사람이 다 찐윤 칠세였기 때문에 도리어 뭐 장재원 그 문과야 뭐 이제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이 눈치 보다가 인제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무슨 음모는 음모예요. 반대로 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사안이에요. 경찰이 제대로 지금 최근에 경찰이 인사 보세요. 네.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란에 연관돼 있다서 입건된 사람을 진급을 시키지 않나? 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그러니까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서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는 건데 그 사이에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렇네. 근데 그 10월 29일. 음모론자 눈에는 모든 게 다 음모로 보이죠. 예, 모 눈에는 뭐가 보이니까요. 근데 그 음모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선 잘 안 쓰는 말인데 내란죄 할 때 내란 음모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내란죄 때 음모라는 말을 가끔 쓰고요. 네. 또 하나는 저도 최진봉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게 이철규 의원도 권력 실세 중에 실세거든요. 그 네. 원조 윤핵관 중에 권성동, 윤한홍을 빼면 저 두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음모론으로 지금 터트린 게 아니라 그 동안의 권력 실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권력에 의한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 역으로. 그래서 그 외압이 있다가 이제는 이 권력에 소위 말하면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이제는 저런 사건 사고들 그동안 묵혀놨고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할 때도 보면 두더지가 뿅뿅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권력의 장악력이 좀 떨어진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다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다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규 의원도 아들의 지금 대마 관련된 던지기 수법 나왔으니까 네. 아들이 그냥 수사 받으면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냥 정치적 책임 정도 지면 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본인 사건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엄정한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좀 네.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정리한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제 건진법사 카톡 기록을 또 검찰이 압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두더지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기저기서 이른바 윤석열 부부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친윤계 아니면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의 의혹들, 수사 상황들 이런 게 터져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의혹도 예, 제기해요. 그렇게 어떤 이제 의혹이요? 검찰의 캐비넷이 열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음. 또 하나는 그 배경에 이건 일부 얘기예요. 네. 한동훈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란 사건 이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윤석열 탄핵된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상황이? 네. 그런 상황 되니까 이제 검찰이 줄서기를 하는데 눈치 보면서 한동훈 쪽이 줄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물론 한동훈한테 줄을 대는 건지 아니면 차기 정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되는 사람에 대해 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나 경찰 이런 행동 자체는 너무나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네. 권력이 있을 때는 그 권력에 대해 수사도 못하고 제대로 문제를 삼지도 못하고 도리어 정치인들 반대 입장에 있는 정치인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기소를 해대고 막 기소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무슨 범죄 행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수사 안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권력이 들어설 것 같고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뭐 기소청 문제도 그렇고 이제 검찰 개혁 문제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네. 그랬을 경우에 본인의 조직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검찰이 이런 모습이 너무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대로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 앞에 한없이 그냥 무너지고 네. 힘없는 사람은 막 그냥 억울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수사를 해대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왜 그래요 검찰이? 원래 그래요. 뭘 왜 그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예, 아니 저는 뭐 갱춘기님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요? 유튜브 왜- 슈퍼챗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 갱춘기님께서 예. 저를 특정해서 응원해 슈퍼챗 아. 보내주셨으니까 특정해서? 우리 제작진분들께서는 체크 가능하시면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전에 시대 정신 시청으로는 뭐예요? 네, 아 이제 이거 아침 저널을 아마 아. 잘못. 이봐, 시대 정신은 제 개인 거고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니야? 아침에 하는 거는 아침이니까 아침 저널입니다. 제가 점심 저널 아니고요. 점심 아침 저널. 저널. 저녁 저널로 해주세요. 예, 아침 저널. 아침 저널. 자 라떼리님도 슈퍼챗, 김영민님도 슈퍼챗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요거는 뭐 검찰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그걸로 연결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원래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2년 8개월입니다. 2년 네. 8개월짜리고 실제 그 임기조차도 이제 파면 결정 거의 일주일 내로 나왔기 때문에 임기 만료는 D-7이에요. 임기 진짜 만료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레임덕 내지는 데드덕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권력 말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튀어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뭐 어느 정권이든 다 그러지 않았나요? 다 임기말 현상이라는 건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달리 볼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임기 말에는 뭐 아들 네. 관련된 수사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이런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수사 뭐 진행 모습을 보면은 수사기관들도 예감하고 있는 겁니까? 아 예감하고 그렇죠. 있을 뿐만 아니라 8대0 파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예. 이제는 본진을 치러 갈 겁니다. 이 어, 수사기관이 본진이 어디냐? 본진 어디입니까? 서울구치소가 아니고요. 예. 본진은 용산이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본진 수사기 때문에 거기를 털러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본체를 캐러 갑니다 이제. 본진을 예, 본진을 본진. 털러 본진 수사로 간다. 그래요.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까?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검이 답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 얘기를 하다 보니까 LH님이 아니 검찰은 김성훈도 구속해야지라고 하면서 화를 좀 내고 계신데 아, 화나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이 김용현 비하폰 불출 대장을 확보를 했다. 윤석열 비하폰 불출 대장 확보를 했다. 이거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노력하던 이런 것들을 김성훈이 알아서 이미 제출을 했다.
아니 제가 볼 때 야, 이틀에 한 이거는 번씩 검찰이 다 근데 이 영장은 계속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지워지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것도 김성훈 와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도를. 이틀에 한 번씩 기록을 다 삭제하는 걸로. 네. 근데 비합헌 불출 대장도 제대로 잘 관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제출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경호처가 이미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제출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은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은 못하게 하면서 임의로 제출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하면 검찰이나 수사에 들어가서 다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임의 제출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제출하는 거 임의로 하는 거니까 뭔 빼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좀 걸릴 게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건 빼고 하는 거고. 네. 김성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자꾸 법원에 물어보지도 않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안 줘. 기회를 안 줘요. 예. 그리고 아예 그냥 청구를 안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건 검찰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저러는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왜 그러겠어요? 검찰도 내란 세력의 일부분 동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검찰에 대해서 출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 비합헌이 까지거나 비합헌에 있는 내용들이 만약에 공개가 됐을 경우에 네. 그것이 검찰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제 식구서 감싸기 자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무슨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대체? 아니, 네. 근데 그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뭐 피고인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죠. 그러면 부부 일심동체의 원리에 따를 때 김건희는 검사죠.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네. 뭐냐면은 검찰과 김건희는 한 몸이다. 전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건 일체설. 네, 검찰과 건희 일체설. 왜냐하면 아니 보십시오. 김건희가 권력 초기에 녹취 그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권성동이와 윤한홍이가 반대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권성동이와 윤한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네. 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녹취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당 업무까지도 개입을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에 호가호위 해가지고. 네. 그러면 김건희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럼 과연 밑에 직원들, 밑에 검사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그 대표적인 얘가 한동훈하고 카카오톡 그 비번 안 날려가지고 지금 뭐 300차례 이상 뭐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대신 결제한 거 아닙니까? 대신 보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의 역사는 검찰 비선의 역사, 검찰과의 일체화 역사 아니냐 이런 의구심 속에서는 지금 검찰의 저 행동이 이해가 돼요. 본인 방어하는 겁니다. 김성훈이를 통해서 검찰은 본인 김건희 방어. 한 몸이니까 예. 자기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래서 괘씸하기 때문에 범죄를 덮어두는 검찰이 무슨 정의를 말합니까? 법무부 이름이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예요. 이 저스티스라는 거를 영어를- 너무 유식했나요? 어. 이 정도까지 발음이 근데 신토불이냐? 신토불이야. 미국 통으로 디파트먼트. 부서 신토 발음은 아니야. 예, 아니 저스티스라는 말 정말 씁니다. 맞아요. 저는 아니 미국 진짜 박사님, 디파트먼트 이래야 되는데. 엑센트 거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게 이해는 되나 예. 저 말 자체가 검찰 기득권 김건희와의 유착에 대해서 더 파봐야 될 하나의 증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꽝인가님께서 네. 질문을 주신 게 있었어요. 김건희가 뭔데 아직도 수사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렇지. 이 검건 일체설. 검건 일체설을 주장합니다. 이 저는. 얘기 들으니까 네, 이해되시잖아요. 이 질문에 답이 되네요. 네. 검건 일체설. 하나입니다. 하나. 아니, 부부 일심 동체. 부부 일심 동체니까 검사 부인은 일심 아니 검찰총장 출신 맞잖아요. 팩트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 보시는 검사 부인들이 많이 놀라겠다. 검건 일체설. 나도 검사였어.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도 저렇게 네. 공천 개입하면 안 안 되지. 돼요. 당연히 안 그리고 되지. 그런 영부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건희 그럼요. 이전과 이후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아주 전무후무한 그렇지.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도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검건 일체설을 네. 저는 뭐 거의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본진 수사가 될 네. 수 있을지 검찰로는 어렵지 않을까 의구심 네. 특검이 필요하다. 후윤님께서 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또? 뭐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자주 보내지 마세요. 이제 그만 보내. 후윤님. 예. 그만 보내. 왜 그만 보내하세요? 아니 그만 보내 괄호 열고 더 보내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 반어법. 그렇게 들려요. 반어법.
또 그다음에 5만 원 보내신 분 있잖아요. 하연님. 예, 하연님. 하연님 있네요. 5만 원 보내셨어요. 여기는 하연님, 특정하지 않았어요. 누구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박주호 기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민주주의 예. 화이팅! 화이팅. 신인규 화이팅. 뭔 소리 이 사람들이 숟가락 얹는 데를 아주 그냥. 어쨌든 멘트가 그러니까 따로 네. 응원하는 사람 이름이 없으면은 오마이 TV, 그렇죠. 오마이 TV와 박정호는 얼굴 일체. 일체설. 예. 무슨 오정 일체설. 본인 검사냐고. 오정 일체설입니다. 안 쓰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예. 동의해요. 왜냐하면 오마이 예. TV의 얼굴이시기 얼굴이니까. 때문에 이건 뭐 예. 나름의 일체설이 뭐 좋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이제 박봉규와 또 일체가 되는 시간. 아, 그럼요. 함께 갑니다. 아니, 박봉규.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도 거의 7,000명 예. 가까이 오셨잖아요. 네. 월요일은 이렇게 안 왔다니까요. 늘 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가 사회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혹시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이 제가 사람들이 아주 없었어. 그냥 제가 월요일도 한번 와봐야 이런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 같은 아니 일하고 언제 하면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박영호, 선봉이요. 박봉규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아시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겸손하게. 아니 저희는 알겠어요. 팩트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팩트 위주로. 겸손하게 팩트를 지적하면서 가고요. 예. 언제 하면 박영호, 박봉규 콜라보로 해서 5명이 한번 싫어요. 같이 싫어요. 왜 그러세요? 교수님? 날 공격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진짜 5명이 있을 때 공개하면 더 재밌겠다. 아니 저는 굉장히 가고 싶은데 제가 또 의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의리. 복라인이라서 복라인이야. 최진봉 교수님 움직여야 그 예. 의리 방송은 가능합니다. 아, 거기 가면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떨어질 가야지. 수 있어요. 5명이서 박봉규, 박영호 예. 콜라보로 공개 방송 이런 것도 재밌어요. 싫다고요. 몇 번을 교수님. 얘기해요. 한번 예. 좀 와주세요. 안 싫어요. 안 아우 가요. 완강하십니다. 안 가요. 진짜. 난 아, 월요일 방법이 날 아주 있습니다. 그냥 예. 방법이 있어요. 예. 박봉규를 확대 편성을 그렇지, 하시면 그거야. 그러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런 댓글. 아유 최진봉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유. 웃긴다. 웃긴다고요? 제가 기본파 코미디언도 윤건희 비영님. 아, 예. 아, 신인규 감사드리고요. 때문이라는 설도 있네요. 오늘 아, 그래요? 7,000명 네. 신인규 때문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잡복들이란 말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연님이 또 보내셨어. 아이고 어떡합니까? 박봉규님이라고. 박봉규님. 세 명이에요. 또 화이팅. 자기 이름 얘기 감사드려요. 박정호 기자님. 세 명. 박봉규님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이거 정리해서 나중에 너 우기니까 자꾸 우기니까. 자. 후레지아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방송보다 이게 재밌는데? 슈퍼챗 얘기하면서. 예. 자, 이건 뭐 양념으로 저희가 계속 가도록 예. 하고 예. 네. 검찰이 이 명태균 폰에서 원희룡, 김종인, 이준석과 명태균이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근데 이게 확보한 시점도 작년 10월이에요. 네. 이거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안 가만히 밝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행동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뭔가 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란 세력에 대해서 뭐 수사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음. 믿지 마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검찰은 어떤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로 갈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권력 바뀌면 거기 가서 제가 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뭔가 자기들이 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를 들고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아, 생각해요. 근데 그런 차원. 그게 만약에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들과 연관된 내란에 관련된 연관성 끊기 위해서 김성훈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네네. 계속 거부하고 또 본인들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연관돼 있으면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이제야 밝힌 이유가 뭡니까 대체? 슬슬 하나씩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충분히.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심을 믿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번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전 책임이 검찰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확대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엄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검찰이 명태균 수사에 들어가서 네. 썩은 환부를 제대로만 도려냈더라면 개헌까지 올 새도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탄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박근혜 탄핵 당할 때도 뭐 정유라라고 하는 최순실 그 권력 비선의 딸에게 삼성이 말 사주고 뭐 그러면서 최순실이 비선 노릇하니까 탄핵 당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김건희 문제가요, 이 명태균 문제가요, 명태균 문제. 결코 최순실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더 썩었고 더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 썩은 냄새 나는 거를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감사원, 검찰, 경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검찰
자기 조직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팔자 펴보려고 기득권 검찰 노릇하고 불공정 검찰 노릇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썩어 빠진 검찰 짓을 하니까 그동안에 명태균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갖고 있었는데 다 누적해 놓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도 안 쳐주고 검찰이 수사도 안 들어오고 불안하니까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내란 행위까지 온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니까. 그렇네요.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오는 그랬으면 것이고. 김건희가 맞아. 구속되고 끝냈겠죠. 아.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전직 그렇네.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수사받는다 그래가지고 네. 내란 일으킨 대통령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렇죠, 구속되면 그렇죠.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도 자기 배우자는 무슨 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인이잖아요. 권력의 등이었고 명태균하고 놀아나가지고 네. 권력을 사유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부터 다 내사도 하고 고발 들어갔고 그거 제대로만 처리해 왔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도이치모타스 주가 조작 덮어줬죠. 모타스. 뇌물백 덮어줬죠. 양평 덮어줬죠. 공천 개입 덮어줬고 싹 다 덮어주고 무슨 이불 가게예요? 덮어주게? 덮어주기. 매일 덮어줬어요. 매일. 다 덮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전 검찰의 예. 기여가 상당히 크다. 그래요. 발음을 좀 교정해야 돼. 모타스가 아니고 모타스. 도이치모타스. 아까 모타스는 도이치 좀, 모타스라고 좀 그러셨어요. 코리안 발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 저도 모타스. 좀 거슬렸어요. 모타스라뇨. 생전 처음 그래, 들어본 처음 발음이에요. 모타스라 들어봐. 모타스. 모타스. 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모타스라.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못하는 줄 알았어요. 도이치를 못하는 줄 알았어. 모타스. 아, 우리가 더블이라는 것도요. 더블 치즈버거보다도 더블 더블 치즈버거 이런 거 더 와닿거든요. 아니 더블이라고 해야 와닿지. 누가 그거를 더블 치즈버거 이러진 않거든요. 묶어 더블로 가. 묶어 더블이라면서, 더블로 가. 이렇게. 더블. 다 그래요. 더블 치즈버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묶어 더블로 가래요? 야, 그래요 요즘. 와, 나 진짜. 더블. 저는 더블 치즈버거라고 얘기하는데. 모터스. 아, 모터스. 모터스 이라는데 네. 모타스. 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도이치 모타스. 아, 근데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어요. 싫어요. 내용이 너무 싫어요. 좋았는데 재미없어요. 왜 모터스만 가지고 재밌잖아요. 그 재미 신기 버려서 재미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방송에는 재미도 아시죠? 재미지만 재미. 발음은 확실히 해야 돼요. 도이치 모터스. 그러면 모터스 박장호 기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모터를 따로 해서 박장호를 모타스는 너무 박장호 심했어요. 기자님, 네. 장호 기자님, 앵커님 네. 빨간색 들어오셨는데 이러시면 안 신인규 됩니다. 화이팅. 신인규 화이팅 아, 왔어요. 임광재님이 예. 신규 화이팅. 예, 팬입니까? 우리 임광재. 임광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항상 항상 팬이시죠. 감사드리는 분입니다. 보리님, 제가 평생 못 있습니다. 우리 임광재. 임광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더블 치즈가 현실감 있대. 더블은 좀 아니야라는 말도 있어요. 묶고 지금. 더블로 가라 그러지. 묶고 더블 더블이라고 따봉이라. 안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더블 따봉이라고. 예, 따블따봉. 좋습니다. 예, 보리님이 우리 네. 모두 화이팅 또 네. 슈퍼챗 주셨고요. 하연님도 네. 슈퍼챗 주셨습니다. 또 주셨어요. 아까 아유. 주신 거군요. 아까 네, 주신 네, 거 네.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네, 박봉진님 화이팅 재밌습니다. 해주고 계시고. 더블.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이런 거딱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는 네, 거 네. 재밌지 아, 않습니까? 너무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이거 아니, 신인규를 이거는 짚고 키우는 거예요. 가야 돼요. 네. 짚고 넘어가야 돼. 지금 뭘또 또 따블이라니 따블. 모타스는 좀 아니지 모타스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놀라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터스인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었는데.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 뭐 도이치 모터스가 그러니까요. 또 있나? 아, 이거 자회사로 이런 이런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유념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방송인으로서 네. 발음에 신경 쓰겠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이게 교정하면서 더 커야 그렇죠. 되니까. 커야 더블 돼요. 치즈버거라고 하는데. 네. 더블 치즈버거. 이게 네, 진행도 오케이. 하시잖아요 아침에. 예예예. 근데 그럴 때 더블 모타스 큰일 진행하는데 나요, 모타스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니 신기해서 힘이 진행하는데 들어오나 이런 거. 아이고, 도이치 큰일 모타스 이래보세요. 네. 다른 회사인 줄 압니다. 넘어가시죠. 아, 또 이러니까 갑자기 괜히 제가 옛날에 빌미를 잡혀가지고. 이러니까 또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뭐요, 노래 뭐요? 제목이 아이고 그만하시죠. 하세요. 민물 장어의 꿈이라고. 민물 장어의 꿈. 신인기 변호사 수염 고래인데. 흰수염 실수했던 고래를- 것들을. 아 그거 제 애창곡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알아요. 제 애창곡입니다. 근데 보통은 흰 수염 고래를 좀 그 헷갈리면 검은 수염 고래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고래니까. 민물 장어라고 장어랑 고래하고 고래를 너무 좀 차이 헷갈려가지고. 났습니까? 네. 제가 오마이TV 300만 기념 행사를 하면요. 예. 네. 만약에 한다면 예, 예. 그때 제가 흰수염 고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 노래 한번 부르게 공약하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 정리하겠습니다. 예, 놀라워. 기대해 보고요.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예, 넘어가 주세요. 좀. 예, 넘어가고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방송 방송에 돌아와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 7천 폰에서 명이 나온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니 근데 원래 박용호는 14,000 막 이렇게 15,000 박용호. 아,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요. 또 이렇게 거짓말. 아, 진짜 이거 팩트 체크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팩트 체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퇴출시키세요. 이런 모타스 같은 이라고. 모타스보다 더 나쁩니다. 그렇지 더 거짓말이. 나쁘죠. 거짓말하는 게. 방송할게요. 박장호님. 방송 잠깐만요. 자,
그런데 좀 놀라운 게 검찰이 확보한 네. 사진을 보면 명 씨와 원희룡 전 장관이 단둘이서 찍은 사진. 또 명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영선 전 의원을 촬영한 걸로 보이는 사진. 명 씨가 김 전 위원장과 단둘이서 찍은 사진. 명 씨가 가족과 함께 강원도청과 김진태 강원지사 관사에 방문해서 촬영한 걸로 보이는 사진.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단둘이 찍은 사진. 이거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과 연관된 국민의힘 관련자들 네네.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진 나온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과 계속 사진이 찍힌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네. 관계성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놔뒀을 아하, 가능성도 아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과는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일반인 사진 찍자고 다 하면 찍어주잖아요. 찍어주죠. 교수님은. 저도 다. 그렇죠. 네. 예. 방송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진 촬영에 집중하죠. 아 현장 봉규 나가면요 사진에만 집중하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부인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중간에 사진 찍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섭외를 안 해요. 저희가 현장에는 섭외 안 합니다. 방송이 아, 진짜 요거 뭐- 팩트입니다. 가만히 요거는 있다가 요거 지금 팩트예요. 이거 현장에서 사진만 찍으셔요. 모타스보다 사진이 더 이게 심각한데 이거. 이거 사진 논란이 발음 논란을 덮습니다. 이거 사진 논란. 그런데 큰일 납니다. 예. 유명 정치인들과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 뭔가 증명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뭐가 문제가 되고 본인이 뭔가 폭로를 했을 때 꼬리 네. 자르기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와 통화했다, 누구와 잘 알고 있다, 누구에게 부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명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검찰은 이런 사진을 확보했으면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명태균이 얘기했던 여러 얘기들. 김종인 전 위원장 전화했는데 뭐 김종인 전 위원 나중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비서가 책상에 갔다 오는 거 안 봤다. 저도 자기 책상에 그것도 자기 네. 책상에 갔다 오는 굳이 걸. 안 봐요, 굳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일부러 피해? 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고. 아 그거 내란 세력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최상목. 최상목 어, 그렇고 맞아요. 아니 막 줬는데 테이블 몇 위로 번 이렇게 접었냐. 맞다르잖아요. 막. 이상민. 이렇게 접어서 저 막 이렇게 몇 보잖아요, 번 이렇게. 접었냐까지 물어봤잖아요 접어서 그때. 접어서. 접어보고. 일부러 안 봐요? 아니 대통령이 뭘 주면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 이걸 안 보는 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모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박정우 기자도 대표님이 뭘 줬어. 근데 자기 시험 뭐 아니 근데 하루 정독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 봤다고 한다면 안 네. 본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뭐 수사를 그러니까요. 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죠. 법적인 거 따지고 뭐 그런 예, 이유가 이른바 있겠죠. 법꾸라지, 법지렁이, 법렁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하연님이 이런 얘기 네, 보내주셨어요. 악어 성함을 잘못 알고 유하고 신인규님 모타스 재밌어요. 아. 하팅요 재밌다잖아. 아유, 이런 거 그래요. 계속 해줘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모타스. 임광재님도 보내주셨네요. 네. 임광재님. 아유, 우리 임광재님. 광재님 또 보내주셨어요. 진짜. 해외파 네. 최인모, 이제 최진봉 모터스, 예. 모터스. 호종 신인규 모타스 둘 다 화이팅. 모러스. 아 이거 정말 발음 때문에. 김영미님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뭐 코너 속의 코너로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렇죠, 모터스. 최진봉의 영어 발음, 교실. 영어 발음 교실. 네. 영어 교실. 그리고 이렇게 토종과 미국 발음의 차이에서 두 사람이 발음을 한 번씩 네. 하는 아, 거야. 지금 또 모타스 아이고, 아이고, 더블 아이고. 신인규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좋아하시잖아 모타스. 왜 잘하셨습니다. 그만하라는 모타스 거야? 잘하셨어요. 모타스. 거예요? 네, 모타스, 모타스 더블. 신인규 이제부터 신인규 응원합니다. 신인규의 이덕용님. 호를 모타스로 하겠습니다. 모타스 신인규. 아 이거 발음 한번 잘못했다가. 아니 근데 끝까지, 저는 예.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진이 나왔다라는 건요 관계와 친분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명태균 관련된 친명 정치인들 있잖아요. 친명태균계 보면요 이준석 의원은 또 명태균과의 친분을 긍정해요. 그 아.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친분이 있다, 관계가 있다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요. 네. 그 명태균과 이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다 정치인들이니까 선거를 하잖아요. 네. 선거를 하고 명태균은 여론을 만집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와 여론이 만나서 이들이 벌렸던 일들을 하나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 제가 그래서 친명태균계의 지금 대표 주자가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아닙니까? 네. 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을 합쳐서 제가 오준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준석. 친명 오준석. 음. 이 오준석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네. 누군가가 대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공짜 여론조사인 거죠. 네. 누군가는 대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론에는 조작이 들어갑니다. 공표조사든 비공표조사든 조작이 들어가는데 조작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 다양한 방식. 마지막으로
거래가 들어갑니다. 명태균과의 거래,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지금 대납을 했다 이 의혹 아닙니까? 네. 대납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이거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김한정 회장이 운영하던 공정과 상생이라는 그 학교의 이사들이 지금 다 서울시 이사들로 그 서울시 산하기관 맞아요. 이사들로 다 그랬죠.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돼야 하는 거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김영선의 공천값을 대가로 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뭐 시사저널이나 그 시사인이나 저기 뉴스타파에서 이미 그 카톡을 다 공개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 주고받은 보면 거. 이준석 의원이 상당 부분 깊이 있게 공모 내지는 범행을 같이 담당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납과 조작과 거래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 간의 또 불법 행위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지금 보면 홍준표 시장 관련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예. 그러니까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최모 씨. 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00여만 원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또 홍 시장이 경남지사 시절 경남도 산하기관장을 지낸 박모 씨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22년 세 차례 2천만 원 송금했다. 그러니까 최 씨와 박 씨가 보냈다는 돈이 1억 1,300만 원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홍준표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측근들이 1억을 보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한테 돈을 보니까 명태균 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미래연구소인가요? 한국연구소. 한국연구소. 네. 여기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 씨나 박 씨라는 사람이 거기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네. 연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 뭐 출마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실제적으로 홍 시장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같이 일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저걸 보냈다고 하면 홍 시장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이 실제적으로 홍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연관성에서 이 사람들의 돈을 보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홍 시장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출마를 해서 자기 선거와 관련된 걸 했다면 문제를 안 삼겠지만 네. 이거 자기들은 출마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거기에 무슨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홍 시장과 가까운 사람을 알려진 사람들이 저걸 보냈다고, 연관성 있는 사람들 알려진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홍 시장과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저 두 사람이 1억 영원이나 되는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보낼 이유를 찾으라고 찾고 찾았더니 홍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몰랐다?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이게 무슨 해명이 되는 겁니까 대체? 네, 저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본인에게 책임, 그러니까 몸통이다 보니까 자기 책임 면하려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3자인 그 측근들이요, 네. 자기가 선거 나가는 게 아닌데 그 홍 시장 관련된 거 내지는 그 당사자 관련된 거를 왜 의뢰합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명태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냥 궁금해서 했다 그랬어요. 네. 미공표로. 네. 근데 명태균이 돈도 많이 없다고 하는 분인데 그 돈 드는 일을 왜 해요? 자기 알아보려고 왜 합니까? 네. 그러고서 결국에는 정치인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다 보낸 게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은요, 명확하게 여론 작업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보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택하고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정당하게 받아보고 그 비용을 선관위에다가 신고하고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안 하면서 누군가가 대납을 하고 누군가가 공짜로 해주고 그걸 받아보면서 나중에는 대가로 무슨 공천을 준다든지 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조를 짰다는 것 자체가 의심사기에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선거 나갔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싶어요. 네. 그럼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두려워서 왜 그걸 저런 식으로 제3자가 끼고 자리를 챙겨주고 이런 복잡다단한 게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저 정치인들이 명태균하고 합법적으로 저는 여론조사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명태균은 합법적으로 여론조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를 차명 소유할 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질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을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거래했던 정치인들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거죠. 이게 전 핵심 아니냐. 그리고 이득은 누가 받냐? 그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그렇죠. 이득 봤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지금 열받아서 오세훈, 홍준표 껍데기 벗기겠다고 껍질 하는 벗겨요. 거예요. 아주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네. 너무 이상해요. 아.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책상 위에 비서가 여론조사 갖다 놨는데 네. 왜 이걸 안 보냐고요? 자기 책상인데 예. 너무 이상합니다. 아 이상하다. 이상한 이상해요. 점 지적해 주셨고 그 사이에 또 슈퍼챗이 또 예, 들어왔는데 성현님이죠. 성현님. 성현님이 나는 복라인 너무 아유, 재밌어요라고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고맙습니다. 복라인. 그리고 우리 JJJ님 예, 또 예. 핫스팟 박정호 찐봉 규우 후 규후 이 조합 좋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래 모타스 때문에 이렇게 쓰신 아, 건가? 모타스를 패러디 오, 하시고. 패러디. 아, 여러분들만 즐거우실 수 야, 있다 그러면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소일마님께서는 챗봇 안 쓰면 안 슈퍼챗 안 쓰면 읽어준다고. 안 읽어주나요? 섭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저희가 다 읽어드립니다. 저희 네. 또 제가 소통하는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예. 댓글 맞아요. 소통하거든요. 솔마님 저 애청자신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응원하고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말세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봉봉봉라이입니다. 아, 우리 지니84님 감사합니다. 신변 잘한다. 예. 네 행복과 건강님도 감사합니다. 신변 잘한다. 감사합니다. 자기 것만 아,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네 제 이름. 자기 것만 보여. 다 자기 것만 보이는데 근데 웃긴 거는요. 예. 예를 들어 저에 아.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것도 안 보여요. 정하우스 그 신기해요. 스토리님도 좋은 말만 보여요. 정하우스 스토리님 그럼요.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테르님 감사합니다. 세상 말세님도 자.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갈 길이 멀어요. 멀어요? 지금 많은데 좀 더 가야 되잖아 신인규면서. 저는 안 가도 아니 돼요. 저 지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저 있대요. 이따가 지금 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인규 가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3부 토건 얘기해 보죠. 3부 토건. 3부 토건. 아, 3부 체크. 이것도 정말 참 네, 희한한 어처구니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심되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3부 토건 3부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지난해 6월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관된 이 단톡방 맞아요. 이 멋쟁 해병이라는 대화방에 보면 거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로 이제 지목이 된 이종우 씨가 그 안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3부 뜬금없이 3부 내일 체크하고 골프장이라고 골프장 그랬죠. 처음에. 3부 뭐 골프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 젤렌스키 이 영부인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도착했고 그 예. 이튿날 김건희 여사를 만나요. 그렇죠. 김건희를 만난 다음에 며칠 뒤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테마줄 묶여가지고 뭐 원희룡 가는데 가고 막 이래서 같이 묶여가지고 1,000원짜리가 5,000원대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장중에 5,500원까지 가고 예. 난리가 났죠. 5배가 올랐죠. 그런데 이게 주가적 의심이 있었고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9월에 조사 착수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이상하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또 묵혀놨다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게 100억대 사기, 100억대 주가 조작,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의혹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부토건은 그 사이에 정지가 됐어요. 그 사이에 법정 관리 개시를 신청했어요. 네. 그러니까 망해버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해먹은 거야. 5배 튀겨가지고.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뭘 어떻게 봐요? 저는 예? 이건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지금 예. 그 팔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예. 뒤에 돈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안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안 드러났다. 경영진 말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수작들이 네. 그러니까 전환사채처럼 시비나 이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주가 돈을 대고 그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이종호라는 사람을 잘 봐야 돼. 이종호라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펄 예. 인베스트 회장이잖아요. 회장.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요거 전주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도이치모터스에서 전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처벌 안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김건희. 그렇죠. 그 저는 나오네, 또. 저는 이거 의심스러워요. 물론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의심이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경영진과 뭐 대주주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돈을 누가 댔느냐는 거야. 근데 이름을 대주는 사람은 거기 수수료 같은 거 받고 또는 뭐 돈을 어느 정도 챙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실제 전주가 또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점을 본다고 하면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의 전주로 활용했던 이 김건희 이 사람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하기보다 그 돈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게 내 말은. 아하. 거기서 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심되니까. 의심이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경영진 대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댔던 사람 이종호 씨가 예를 들면 임성근 구명 로비도 했잖아요, 같이. 네. 뭐 사표 내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톡방이나 단톡방. 녹취가 나는 대통령하고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김건희와 연관성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3부에 대해서 이종호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네. 의심이 들고 그 상황에서 이종호와 김건희의 어떤 그 연계성 돈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살펴봐야 된다. 이 전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삼부통운의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수사를 해서 돈을 댄 사람이 누군가 네. 실제 이 경영진과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 돈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주가 돈을 대서 그 사람들이 대신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네. 겉으로 드러난 네. 거 말고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맞아요. 찾아주세요. 내가 뭐 검찰이에요? 그래서 수사는 피할 찾아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또 이제 금감원장을 보니까 이복현 전 검사란 말이죠. 거기도 검찰 라인이죠. 검찰 라인이 또 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서야 또 수사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를 수사하려는 뭐 신용 이걸 통해서 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럴 수도 한동훈 있죠. 라인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심도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진실 아니겠습니까? 전주가 정말 누구냐 이거 밝혀내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 시장 경제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본주의의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반헌법적 범죄죠. 우리가 예. 시장 경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주식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이 일상화되는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국제 신인도와도 이게 관련이 된 문제라서 이게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범죄인데 그동안에도 도이치모터스 거 지금 다 정리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좀 네.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밝혀야 되고 또 연장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번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을 성공하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이치 사건 지금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윤석열 정권 임기 안에 있었던 이 삼부토건을 통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거 주가 조작 의심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드러난 정황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더 밝혀져야 되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거 국민들의 의구심이 너무 크다. 거기다가 지금 검찰 라인은 아까 제가 검건 일체설 얘기했고요. 이복현까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체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이거 특검보다 더한 거를 해서라도 완전히 이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요 대한민국 시장 경제 그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3부 체크하고 이 얘기부터 우리가 의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실체가 사실은 뭔가 이제 100억대 시세 차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형이 있는 거죠. 이걸 수사 안 한다? 이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거 없는 예. 의혹이다 이따위 소리 이제 못 하면 합니다. 안 돼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나오고 있다. 그 전에도 의심을 했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증거가 나오니까 3부를 왜 그렇게 챙겼을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또 3부. 드는 거예요. 아 3부도 없다면서 골프장에. 그러니까 웃기는 뭐 게 야간에 뭐 한 자, 달한테 잘 임성근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군에는 없다. 주가 주가 조작을 안 네. 했다고 쳐요. 안 했다면 그 3부 얘기가 3부 토건이란 말을 했을 때 그걸 부인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렇게 여러 번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3부는 골프장 3부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그게 만약에 주가 조작 관계 없으면 아니 뭐 3부 토건 얘기한 거다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야. 네. 숨기고 싶었던 거지. 그게 나왔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3부란 얘기를 계속 다른 말로 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골프장 3부가 말이 되냐고요. 무슨 1, 2, 2부 3부야? 박정호의 핫스팟이냐 1, 2, 3부가 있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네. 실제로 누구야 그 김규현 변호사, 네, 김규현 변호사가 그 김규현 얘기를 했어요. 예. 이종호가 자기한테도 차명으로 투자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 그게 돈 버는 거야. 요즘 돈 그렇게 벌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 역할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이제 뭐 나눈든지 이러겠지. 네. 그런 일들이 실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이게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주가 조작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근데 삼부 토건을 보세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돈이 확 늘었어. 그게 누가 개입해서 그래? 정부가, 야. 국가가. 우크라이나. 그렇죠. 재건. 우크라이나 아니었어 봐요. 이게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돈이. 아니 그러니까 1,000원짜리 5,000원, 6,000원으로 뛰는 게 5,000원대.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준 거잖아. 원희룡은 또 데려가고 같이 가. 물론 원희룡이 개입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네. 뭐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지시를 쓸 수도 있잖아. 수사해봐야 데리고 돼요. 가라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주가 진짜 이게 조작을 심각하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짧은 단시간 안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정부가 개입이 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입이 된 거잖아. 개입된 거 아니냐 누군지는 의심이.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의 개입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게이트인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건 이거 정말 진짜 나라가 만약에-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고 의심과 의혹의 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정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만약 왜 하필이면 그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카. 부인한 사람이 오고 예, 또 영부인.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순방을 하면서 가면서 왜 삼부토건을 데리고 갔냐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의심이스럽잖아요. 요거 수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아까 됩니까? 뭐 주가 조작 사건 교수님 어렵다고 하셨지만은 요 사건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관련자 중에 김건희가 있어요.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네. 김건희 핸드폰만 강제 수사해서 뺐잖아요. 아. 모든 내용이 전 다 들어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황금폰 해가지고 이 난리인데 네. 김건희는요 거의 다이아몬드 폰이에요. 이것만 압수수색해서 뺐으면요 모든 의혹 저는 다 드러난다고 봐요. 김건희가 또 오중 연락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수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누가 관여됐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주가 조작할 때 뒤에 숨어서 하니까. 근데 이거는 김건희가 그냥 몸통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김건희 핸드폰만 뺏어 보면은 네. 명태균 거, 주가 조작, 삼부 거, 도이치 거 다 해결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김건희 것만 뺏으면 다 해결되는데. 아니 저는 그거 안 해요. 모든 정보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없겠습니까? 김건희 핸드폰에? 근데 예. 우리가 안 열어봤잖아요. 그동안에 김건희 핸드폰 뺏은 게 아니라 누구 폰 뺏었습니까? 검사 핸드폰을 뺏었죠. 콜검. 검사 폰을 뺏었죠. 예. 압수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건희의 폰을 열어볼 시간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AI 관련된 영상 거기서 엔비디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 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막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영상 보셨잖아요. 전 풀로 봤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의 공격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우선은요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뭐 정치인들 사회주의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러고 예, 있는데. 뭐 특히나 대표적인 사람만 언급하자면 예.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 좀 많이 얘기를 어제는 하더라고요. 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이준석 의원은 공대 나왔는데 AI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근데 전 이런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죠. 근데 모르는데 떠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가 모르냐? 아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AI가요. 이 과거에 비유하면 농업혁명, 산업혁명, 네. 정보화혁명 이후에 지금 AI혁명으로 불려요. 아.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AI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CPU와 GPU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딥러닝을 시키는 건데 컴퓨터가 10,000개일 때 다르고요. 10만 개일 때 그렇죠. 다르고 100만 개일 때 다릅니다. 어떤 칩이 또 들어가냐에 따라 그리고 이제 다르고. 어떤 정보를 대량으로 넣느냐에 따라 또 학습 양도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내지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대만까지도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네. 생존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경부고속도로 깔고 또 인터넷선도 깔고 하듯이 이거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는 뭐냐? AI는 생산성의 증대거든요. 이 생산성도 10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100배, 10,000배 늘어납니다. 그럼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생산성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관점에서 그 지분 비율 얘기를 하고 나누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을 좀 덜 걷어도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건데 시장 경제에 대해서 A, B, C도 모르면서 이거를 반시장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경제 고속도로 깐 거 그거 반시장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박수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네. 반시장이라고 매도를 하니까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주식 잘 알잖아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해봤잖아요. 주식을 하는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고 AI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 가야 되니까 제가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네.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아니, 안 가도 된다니까요. 안 가도 돼요? 아, 시간 좀 있습니다 오늘. 그래요? 좀 더 오, 웬일이야? 있습니다. 뭘 웬일이야? 알겠습니다. 11시 방송 아니세요? 뛰어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에 핵심을 아니고 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뭘 얘기했어요? 펀드를 만들자는 거예요. 펀드. 네. 아니 펀드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업이 투자를 100% 할 수도 있지만 펀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모은 그 모은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게 네. 뭐가 잘못됐지? 대체? 아니 국민들 대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가 AI 산업 그 엔디비아 같은 AI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뭐가 문제인 거야 대체? 뭐 이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돈 모아서 그 펀드를 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회사가 뭐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든 아니면 기존의 회사가 투자를 하든 거기에 펀드로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그분들한테 펀드 낸 만큼 그렇죠. 투자를 그 한 얘기예요. 만큼 주는 거고 시장 이게 경제. 뭐가 문제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 요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자꾸 AI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사회주의예요? 펀드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그렇죠. 펀드만 사모펀드들이 왜 생기는 거야? 그럼 사모펀드 다 못하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사모펀드들은요 기업에 투자해요. 돈 예, 모아가지고 예. 그 주식도 사고 그래가지고 경영권도 일정 부분 운영도 하고 아니 국민들이 내는 뭐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뭐 국민 펀드든 뭐든 뭐 정부가 아니면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대체. 아니 근데 핵심은 뭐냐면 펀드에 있는 게 아니라 전 네. AI라는 게 그러니까 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해도 성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럼요. 개별 기업이 할 수 할 없다니까요. 수가 없-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마치 국가기관산업.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마음으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네. 뭐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거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펀드를 만드는 것도 일반인들이 자기 돈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펀드하고 뭐가 다르냐고. 근데 원칙이 그건데 국가가 마치 뭘 그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점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얘기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 가지고 투자해서 AI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래? 근데 그렇게 자꾸 변질을 시켜가지고 무슨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니 근데 정부 주도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네네. 다 정부 그렇게 주도에 했어요. 따라서 그 계획 경제를 가지고 그걸 무슨 반시장이라고 공격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 경제 하에서도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전 AI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고 전 이준석 의원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이준석이요. 싶은 게 예. 공격하는 방식이 너무 저열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상대방이 얘기하지도 않은 거를 전제해 놓고 네. 허수아비 때리기식으로 반시장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빨갱이 논쟁 붙이는 건 너무 촌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구태를 보여주고 아니 있다.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천대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얘기를 꺼내면서 아마 아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민관 거버넌스가 문제입니까? 아니 민관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은 늘 오류가 나오죠. 누군가는 또 범죄를 하는 사람 나오겠죠. 아니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이 나오듯이 네. 민관 거버넌스 내에서도 얼마든지 부정부패가 나와요. 그럼 관리를 잘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민관 거버넌스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화천대유가 아니라 이준석 의원한테 공천대유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명태균이 물어보죠. 김영선 공천대유? 공천대유? 아니 그거야말로 아니 저거 부리시고. 그거야말로 못할 싸고 비슷하네. 공천대유야말로 공천대유? 민관 거버넌스 아닙니까? 네. 명태균이 민간이고 본인이 공적인 공천권 갖고 있으면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화천대유 얘기할 게 아니라 공천대유. 아. 명태균이 묻습니다. 공천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의원이 본인 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 아. 이걸 가지고 화천대유를 갖고 와서 공격한다라는 게 네.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좀 잘못된 어긋난 공격하고 있다. 음. 그럼 공천도 하지 말아야죠. 공천대유인데. 아니, 앞으로 공천 왜 합니까? 민관 거버넌스를 했거든요. 명태균하고 같이 놀아놨거든요. 올려주세요 뒤에를. 공천대유 이렇게.
아니 정말 저는 민관 거버넌스를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아니 좌도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면서요. 그럼 미래를 생각해서 AI 산업을 어떻게 정부가 그러면 보조하고 육성할 거냐를 네.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재명 대표가 그래. 자꾸 이제 뭐 문법도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AI 산업을 위해서 국민 펀드나 국부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투자하게 하고 그 투자하는 돈을 이제 뭐 모아질 돈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뭐 신생 산업이든 기술력 있는 곳에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에 지원해서 함께 상생하게 만들면 그게 이익이 나면 투자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회사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네. AI 산업도 발전이 되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한심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을 자꾸 유승민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원래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알잖아. 알면서도 저러는지 아니면 모르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시장 경제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AI 산업에 처음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기술력은 있지만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자본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예. 자본력을 자본력이. 대해서 그 예.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 펀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상식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저 요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 그것도 시장 경제 반시장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국가 주도로도 이제 안 되는 시대고요. 네. 이제는 민간 주도, 민간에만 맡겨놔서도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AI에다가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이 다 주도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 AI 시대에 맞게 짜느냐 그러니까요. 이걸 골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천대유 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공천대유까지 하고 저는 예, 제가 또 이제 다른 방송으로 다른 하시는 방송이죠. 거죠. 오마이부터 거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이고, 제가 아이고. 이제 이동할 시간이 이동할 이동을 하셔야 시간. 되니까 제가 보내드려야 되고 네. 자 이재명 대표도 오늘 국회 음. 당 최고위에서 음. 이런 얘기 했네요. 뭐라고? 국민의힘이 예. 국부펀드로 공산당 운운하는데 무지몽매하다. 굳이 아, 이건 좀 무식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무식한 얘기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자 어쨌든 뭐 저희 박봉규 진행해봤지만 네. 저희는 AI 시대가 와도 예. 그냥 저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 저희는 AI 로 안 영원히 바꾸고. 가야죠, 영원히. AI로 안 바꾸겠습니다. 아니 방송을 AI로 한다고 여기 앉아 박정 기자가 AI한테 자 질문 이렇게 던지면 AI 아니 근데 AI가 저는 막 솔직히 받아치고 막. AI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AI는 시간을 진행해. 지켜줄 것 같거든. 아. 우리 사람이 하니까 시간을 안 지켜줘. 시간. 아니 가세요. 나는 계속 할 그래요? 거니까 가라고. 안 끝나는 거예요? 아니 AI가 진행을 하고 답변을 저 하면 48분에 빨리 아니 AI가 진행을 하면 너무 좋아하네. 박정우 기자가 AI에 물어보는 거잖아. 네. 자 신인기 변호사 지금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AI가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정어리가 가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무지몽매. 자꾸 이재명 대표를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렇게 엮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색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뭐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곧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저런다고 생각해요. 네. 저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고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 국부펀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펀드를 만들어가 투자하는 경우들이 48%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실제 외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게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겁한 인간들 아니에요? 왜 웃어요? 아유, 어유 비겁한 너무 인간. 아니 화가 나잖아. AI로 바뀔까봐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사회자가 바뀐다잖아요. 사회자. 사회자 바뀌기 전에 패널이 먼저 바뀌. 패널 안 돼. 왜냐면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낙고 매니저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뭐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박정우님 응원합니다. 음. 전주에서 건설 장비 아이고. 임대업하는데 주기장의 장비들이 삭고 있습니다. 음. 직원들 월급 주려면 막막하네요. 박정우의 핫스팟 보면서 조금이나 아이고, 위안이 참.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현안 들으시면서 음. 또 이제 분석
저희가 하는 와중에 또 웃음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박정현 수사 들으시면서 좀 힘을 내고 계신데 이렇게까지 민생이 어렵고 좀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추경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정협의회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최상목은 저러고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두 가지 네. 최상목까지 얘기해서 첫 번째 얘기하면요.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면 사실은요. 추경하자고 했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의힘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 본인들도 얘기했어요. 최상목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니까 안 한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 쿠폰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소비 쿠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 청년 일자리 네. 창출에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해야죠. 왜 안 하는 안 거예요? 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뭘 하자고만 하면 발목 잡고 이게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국가를 망치는 일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발목을 잡겠다는 건데 네.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에요. 대체 이게 여당으로서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정적 제거용. 뭐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뭐든지 안 하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모든 건 다 반대야. 이게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정치인이 한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정부가 하는 것이 국가가 민생을 담보로 잡고 상대방의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네. 최상목이 어제 마은혁 후보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 국무회의에서 그게 물어볼 사안인지도 아니죠. 모르겠어요. 네. 뭐 국무에서 물어볼 사안이 나오니까 이완규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완규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국무총리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네가 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지? 이름도 누구예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됐던 사유가 뭔지 아세요? 임명 안 한 거예요. 임명 안 한 거. 그냥 물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돌아올 거라고 100% 확신하는 것 같은데 네. 생각해 보세요. 헌재에서 어떤 결정 내렸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헌법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헌법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덕수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헌재에서 판단할 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보자들 선별해가지고 두 명만 하고 한 명은 안 했다. 이건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면 저는 탄핵이 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덕수가 돌아와서 할 거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예. 아니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한덕수나 지금 최상목이나 둘 다 법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한덕수는 더 높은 권한대행이고 뭐 최상목은 더 낮은 권한대행입니까? 둘 다 아니죠. 권한대행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기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둘 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언제 결정 날지도 그러니까요. 몰라요. 지금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덕수가 돌아오면 이제는 두 명의 임명까지도 불법이라고 주장할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아니 이미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 두 사람이 들어가서 재판까지 다 하고 있어요. 변론까지 다 들었고요. 네.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주장할 인간들이라고요. 법을 무시해도 무시무시지 이렇게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최상목은 권한대행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아니 한덕수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피해 올까 봐 이러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권한대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내란댕이라는 말을 듣는 거 거부권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내일 여야협의회가 열려가지고 연금과 추경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최상목 빼고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검찰이 내일부터 이틀간 명태균은 또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와서 진짜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탄핵이 가까워지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냐고요. 저는요 수사를 하더라도 질질 끌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은 빼고 일정 부분 터뜨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때는 얘기하겠지. 아하.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딜을 칠 거라고. 이거 들고 있다가 나중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에 와가지고 네. 이거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검찰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대민다고 해서 검찰에 대해서 뭐 좋게 해준다 이럴 가능성 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명태균 관련된 수사든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비리 문제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반증하는 거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이제 짧게 하자면 어제죠. 어제
코가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코가 진짜 코가를 주제로 한 기조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코가 코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를 이제 본따서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그로스로 바꿨더라고. 그로스. 그레이트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코가 America Great Again인가? 뭐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마가. 돼 있죠. 마가라고. Make America 네, Great Make Again. America Great 아이고, Again. 왠지 모르게 교수님 앞에 있으면 좀 발음을 굴려야 될 것 같은 굴려야 느낌이 들어서 돼요. 네. 진짜 부담되네요. 부담돼요. 이게. 코가 영화계가. 한국말 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코가 뭐지? 코가. 코와 관련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 그래서 코가인가? 코가 영향이 있는 공간이 있네요. 제 코를 봐주세요. 다시 성장해야 된대. 아니 근데 코가라고 얘기하면서 네. 저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자리에서. 근데 본인 일이나 열심히 그러니까 본인 문제나 해결하지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렇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명태균이 지금 연일 뭐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후원자로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낸 거에 대해 돈을 명태균 측에 보낸 거에 대해서 예. 강제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 말은 검찰이 뭔가 단서를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그레이트야? 본인 지금 신세나 제대로 하세요. 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본인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뭔가 풍기는 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수사. 멈추잖아요. 수사할 때 되면 멈춰요. 맞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면서 그럼요. 검찰이 또 수사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야.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갈 가능성도 얕고요. 지금 나갔다가는 제가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선에 뛰어든다는 것, 경선에 뛰어드는 순간 경찰 수사는 멈추게 돼 있어. 네. 그러면 이건 자기의 어떤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아. 수사를 일정 부분 좀 지체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봉규 달려왔는데요. 박봉규 수요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아 그리고 뭐 재미 포인트가 예. 영어 발음 또 어떻게 하나 그렇죠. 이것도 제가 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도이치 못다스. 다음 주에 신인규 변호사가 좀 못했어. 발음을 좀 달라게 발음할지 이것도 저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